네.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다가 이런 정도로 추락했는지 제가 참 그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실정입니다. 국민이 다 대통합을 해야 되겠다. 통합. 예, 네. 대타협을 통해서 네. 통합을 해서 그야말로 모두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게 선진 그 인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.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네. 어떤 그 정당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네. 제가 같이 일할 용의가 있습니다. 모두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네.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흠집을 낸다든가 상대방을 갖다 좀 제어를 해서 자기들의 그 당략을 갖다 성취하겠다. 이런 거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죠. 정치를 교체해야 되겠다. 정치 교체. 네. 정치를 교체해서 이 정치 질서를 바꾸고 또 정치의 가치를 좀 바꾸는 게 낫겠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또 이 통치가 아니라 협치.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치 행태를 바꿔야 됩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은 컸는데 옷은 거기에 맞추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는 이런 헌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대선이 실시되기 전에 해서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. 예. 그런 것이 저의 그 현재 기본 입장이고 이 불공정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이 그들의 그 창의성이나 이 기업의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. 네. 대기업에 많이 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고침으로써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따스하게 참 자기의 미래가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 행복한 그 삶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이 제4차 산업혁명 대열에 이미 진입했습니다. 우리가 하루빨리 제4차 네. 산업혁명 그 연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한 감이 앞섭니다. 성장 엔진을 점화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요.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산업 현장의 수요,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과 좀 더 좀 같이 일치를 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요.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훨씬 더 확대 육성시켜야 됩니다. 우리나라가 거의 90%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그 중소기업이 자기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.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나 대기업에서 일하나 그 어떤 임금의 차이가 별로 많지 않는 이렇게 해야만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직장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사실은 저 공정하고 그 투명한 네. 그 시장 질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. 그렇게 하고 균등한 기회, 정당한 보상 이런 걸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네. 이런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. 어떤 그 납품 단가를 뭐 좀 아주 후려친다든지 일감을 자기들끼리 모아준다든지 순환 네. 출자를 해서 이런 회사 간에 좀 재벌의 연결고리를 계속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좀 재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.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이 사측도 그렇고 노측도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래서 그간 정부에서는 노사정 뭐 협의회 같은 것도 했지만은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구한테 하여튼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관여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 보고를 받아서 많이 관여하면서 이 정치적인 그 어떤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우선 이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네.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. 네.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네. 또 탄도미사일을 계속
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훨씬 고조가 돼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에 우리와 이제 한미 동맹 관계가 우리나라 안보에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해서 이제 사드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중 관계는 꼭 한국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한테도 아주 중요합니다. 중요하다. 네. 이 인적 왕래라든지 교류, 문화 교류, 또 특히 통상, 무역, 대외 투자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끄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고 외교적으로 빨리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. 이 한일 간은 제가 일본 지도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주 정확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됩니다. 이것이 아주 큰 틀이고 이것이 이제 한일 간에 합의한 그 기본 그 틀이거든요. 그래서 외교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 이 위안부 문제는 결국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한 합의가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제가 한 것은 그때에 그만큼이라도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사과를 하고 또 정부에서 예산을 이게 지출한 이런 거는 평가할 만하다 이런 거였습니다. 예. 저는 이미 밝혔지만은 사회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가 이제까지 국제사로부터 참 존경받고 인정받던 이런 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진 공동체 이걸 이루. 지금 대학까지 우리가 산업화, 민주화 이걸 통해서 전 세계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감탄을 받고 한국을 본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자기들이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된 나라로 다 이렇게 전락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, 민족의 자긍심에 비춰봐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참 절박한 심정으로 누군가 이건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. 예. 어떤 사람을 이게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구분하는 거는 참 그 위험하기도 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헌법적 그 가치 거기에 입각해서 한반도의 그 안보를 튼튼히 하고 통일을 기한다. 이런 면에서는 저는 누가 뭐래도 아주 확실한 그 보수주의입니다. 제가 평생을 그 공직자로 살면서 그런 그 보수적인 생각을 해왔죠. 아주 실용주의적인 또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많은 약자를 대변하고 또 이들을 도와주고 이런 거는 보수주의자들도 다 하는 겁니다. 약자를 보고 그들이 안 도와줄 리가 없고 병자를 보고 안 도와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는 모두 조금씩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도 늘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진화를 좀 하고요. 아주 개방적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대북 문제라든지 또 한반도의 이 정확한 안보 이런 데는 그 보수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예. 자, 함께해준 반기문 전 총장님 감사드립니다.